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인 AI가 '일자리를 대체할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도 지금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냥 두루뭉술하게 'AI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라기보다는 현업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도 현업에서는 많이 아마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생산성이 3배 이상은 높아진 것 같아요. 음. 이 말은 좀 무서운 말이죠. 생산성 3 배라는 거는 예전에 3 명이서 해야 될 일을 1 명이서 할 수 있다라는 말이랑 같은 거고, 그렇다면 그만큼 인력이 많이 필요 없게 되겠죠. 일단 뭐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원화 같은 경우도 기본 베이스를 AI로 일단 돌립니다. 돌린 다음에 원하는 이미지들 뭐 여러 개 돌린 다음에 그중에서 원하는 것들을 받아 가지고 거기다 리터칭을 하고 다시 완성도를 올리는 또 AI를 또 돌려요. 돌린 다음에 한 번 더 뭐 색보 정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한 번에 딱 이미지가 나오는 건 아니고 이거를 여러 번 나눠 가지고 작업을 해서 완성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템들, 이건 예전에는 사실 외주를 진짜 많이 보냈던 거거든요. 근데 아이템은 사실 확실히 성능이 좋습니다, AI가. 그래서 후보정 쪼끔만 하면 쓸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고요. 이게 그렇다고 또 뭐 원화 쪽만 이렇냐, 뭐 3D 쪽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은 되게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원화 이미지를 3D 모델링으로 바꿔주는 그 기술도 있고, 그 3D를 애니메이션 시켜주는 또 AI 기술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원화에 비해서는 아직 초기 단계여 가지고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지금 발전하는 속도를 보자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되고 있고, 현재 상황은 이게 지금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의미는 일단 그 테크닉, 실력, 그림 실력 자체가 점점 무의미해질 거예요. 이게 좀 무서운 얘기긴 한데, 이게 예로 들자면 도자기를 만든다고 쳤을 때 뭐 예전에 어 그때 보면 이 도자기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고 이 도제 시스템으로 뭐 구워서 하나하나씩 만들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냥 공장으로 다 찍어내잖아요. 근데 찍어내는 그 품질이 뭐 초기에는 되게 안 좋았겠지만 지금은 뭐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좋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상향 평준화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상향 편준화가 된다면 사실상 디자이너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실력을 올리는 데 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력 자체는 점점 격차가 줄어들 거예요. 이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 이 고품질의 아웃풋을 일정한 퀄리티로 뽑아낼 수 있다거든요. 저희도 현재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뭐 그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사람들이 뽑고 막 이랬었는데, 작업물을.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평준화가 돼요. 당장 이제 지금 상황만 봐도 프리랜서들이 아마 일자리가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프리랜서 일들이 많았는데 뭐 게임 쪽뿐만 아니더라도 사실 출판 쪽이든 뭐 웹소설 뭐 웹표지 이런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도 뭐 제 주변에 프리랜서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미 일거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앞으로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할까?'라는 게 있는데, 이 주제로 얘기해 보자면 저의 이제 견해는 위협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어떤 게 있냐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고 현재 이 인원을 유지시킨다. 요런 상황은 왜 발생하냐면 아무래도 인제 이 경쟁이 더 치열해지잖아요. 게임이든 뭐 콘텐츠 무엇이든. 그렇다면 이 AI를 활용해서 아마도 이 게임 자체의 완성도를 더 높이는 데 집중을 하고, 콘텐츠량 항상 그 우리 유저한테 항상 우리가 힘들어했던 부분이 이 콘텐츠량 부족이었는데 이것들을 더 많이 채워나갈 수 있는 이제 단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자면 사실 인원이 줄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대신에 문제는 시장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게임 시장 자체도 되게 포화 시장이어서 현재도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죠.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 게임들이 아무래도 좀 인기가 많이 올라오고, 미국의 좀 되게 고퀄리티의 비디오 게임들, 우리나라에서 사실 선전하는 거는 그게 크게 많지 않거든요. 음.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큰 업체인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죠. 요즘에 보면 확실히 신작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 비해서 하나의 게임을 런칭할 때 마케팅 비용부터 해 가지고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50억 60억 들인 개발했던 게임들도, 그런 프로젝트도 지금 런칭을 안 하고 접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어 인력이 앞으로 줄어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줄어드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 고연차의 작업자들이 많이 대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항상 이렇게 뭔가 기술이 변할 때에는 신입들이 활약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베테랑들은 뭘 관성대로 자기가 하던 대로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이런 신기술을 조금 더 덜 받아들인다면, 반대로 이 신입들은 배워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좀 더 활약을 많이 하지 않을까. 예. 반대로 인제 그런 분들이 살아남으려면 앞으로는 좀 인제 결국에는 안목이 중요하거든요. 안목도 중요하고, 오히려 매니징 위주의 작업을 했던 분들, 그러니까 뭐 실 작업은 뭐 그렇게 좋지 않지만 일정 관리라든지 뭐 그런 스케줄 관리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쪼금 더 중요해지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걸 정리하자면, 이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면 일자리는 쭉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면 일자리가 늘진 않지만 줄어들지도 않는 상태? 그러니까 기존의 인원들이 좀 대체되는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썩 좋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다른 지금 산업군들도 보면 이미 뭐 많이 시작했죠. 구글도 그렇고.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넓혀서, 사실 게임을 개발할 때 디자이너의 역할 자체가 인제 개발팀 내에서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 중요도가. 이게 사실 모바일 시장으로 오면서 기존의 PC 게임하고 또 다르게 인제 이 힘의 권력의 균형이 달라진 건 뭐가 있냐면, 사업부하고 그래픽 쪽의 힘이 되게 세졌어요. 그전까지 사실 사업부는 개발팀의 서포트 뭐 이런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모바일 게임으로 이제 시장이 전환되면서, 그리고 또 뭐 마케팅의 기술도 더 고도화되면서 사업부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팩트를 전달하기 때문에 개발팀에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어 우리 지금 모바일 게임 시장이 좀 어려워진 부분도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 획일화되는 거. 어차피 보는 데이터는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획일화되는 부분들은 이런 단점이 크지 않나. 거기다가 그래픽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모바일은 워낙에 소비 기간이 짧다 보니까 확실히 멋있는 그래픽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의 몸값도 더 올라가기도 했고, 그렇게 개발비가 그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기도 했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보면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과연, 그 어차피 게임을 기획하는 건 또 기획자잖아요. 사업부와 기획자. 이쪽에서 그래픽 쪽에 그렇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전히 사업부와, 그리고 기획의 힘이 세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부 관련된 거는, 사업팀은 나중에 한번 따로 콘텐츠로 좀 해 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모바일 시장이 좀 어려워진 것부터 해 가지고 이런 데에 얘기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대전환기를 앞으로 2-3년 동안 이미 뭐 겪고 있지만 확 바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AI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 AI 기술의 한계는 목적을 가진 그림을 혹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아직은 어렵다. 요게 지금 제일 큰 단점인데, 그냥 사람들이 AI 돌려 가지고 '아 이건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림이야.' 아니면 뭐 '이건 그냥 미소녀품 그림이야.' 이런 것들을 쉽게 뽑아낼 수는 있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게임이라는 거는 이 원하는 목적에 맞는 그림들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는 아직까지도 뭐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속도를 보면 빠르게 대처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3D 같은 경우도 아직은 그 게임 최적화, 게임 데이터로 쓰기에는 부적합한 뭐 이런 상황이긴 한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1년 안에는 충분히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미래를 그려 보자면, 우리는 이제 포트폴리오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한 사람들이 열심히 뭐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그래서 포트폴리오 만들었다면, 2-3년 뒤에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
이 사람이 어쨌든 AI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게임을 개발하는 데 쓰일 수 있다면 포트폴리오도 이제 'AI로 만든 것들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결국에는 보는 거는 이 사람의 안목, 일관성, 음 센스 이런 것들이 더 디자이너로서의 더 중요한 덕목이 되지 않을까. 예전에는 이런 테크닉적인 거가 더 중요했다면 이제는 이런 쪽이 좀 더 중요해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인제 디자이너 같은 경우도 뭐가 더 좋은지에 대한 선택을 하는 거지 '내가 이거를 좋아하는 거를 이 그림으로 표현하겠어.' 이건 그런 시대는 좀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 사실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어 하다가 어 정말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AI 같은 경우는 판이 바뀐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동안은 사실 플랫폼 패키지 게임에서 PC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다음 뭐지? 이런 플랫폼들이 옮겨갔지만 사실상 그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발론 자체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으면 어 앞으로 내가 지금 삶을 유지하는 데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저도 이거 제 견해니깐요. 이런 관련된 것들 좀 찾아보시고 실제로 주변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그리고 나랑 다른 파트에서 프로그램이든 기획이든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이 얘기를 충분히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관성대로 '어떻게든 되겠지.'라기보다는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보고 또 해결책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